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는 1.5%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이터의 퍼드선 기사가 계속해서 악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론은 로이터에게 대해서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FSD 버전 12.4는 로보택시의 원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4월달 미국 고용 보고서가 대폭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금주 주식시장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장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었던 전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기존 대비 상당히 많이 오른 수준으로 나왔어요. 기존에는 20만 건에서 19만 건 사이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게 이렇게 껑충 좀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3만 1000건까지 나왔어요. 지난해 8월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직전 주보다도 2만 2천 명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신호를 찾고 있어요. 앞서 지난 5월 1일 FOMC 회의 때도 파월 연주장이 고용시장이 예상외로 약해지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번 주 비농업 고용지수가 낮게 나온 데 이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마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비교적 높게 오르는 모습 나왔어요.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지수에 이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마저 고용 상황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소폭 올랐습니다. 일단 6월 12일에는 금리 인하 확률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31일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5%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8일 FOMC 때 금리 인하 확률 67.9%이고요.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요.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늦어도 1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여기고 있고요. 많으면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는 약 2%대 후반에서 3%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연준 역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대부분의 주식이 오른 가운데 테슬라는 1.57% 하락한 172불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연내 중국 FSD 출시 기대감에 일론이 중국을 방문하자 주가가 15% 급등하면서 거의 200불대까지도 치솟았는데요. 그 이후에 한 8거래일 연속 하락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 사이에 이성과 감정 사이에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연내 중국 내 FSD 출시와 함께 858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AI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애플이라든지 현대의 합작회사인 모셔널이라든지 웨이모, 아르고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고 개발 포기 단계에 이르르는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자율주행 기술은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의 하락에는 이 로이터가 다시 한번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검찰과 법무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사를 한다라는 뜻이지 혐의가 있다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부터 테슬라의 FSD가 출시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한 번도 혐의가 입증된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충분히 이러한 기사에 다시 한번 일론이 뿔이 날 법도 한데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전에 4월 6일에 로이터에서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 모델 2 계획이 취소가 되었다, 무산되었다라는 소식에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이 일론 머스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죠. 4월 23일 실적 발표 때 오히려 모델 2 출시를 앞당겼던 일론 머스크였어요. 계속해서 로이터는 테슬라와 관련된 부정적 뉴스를 퍼나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로이터 is truly the worst of the worst. 그러니까 로이터는 진심으로 최악 중에 최악이다라고까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댓글을 단 기사는
기가 베를린과 관련된 뉴스였는데요. 물론 이 뉴스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로이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특별한 이유는 쓰진 않았어요. 일단 이 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5월 10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기가 베를린이 휴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원데이 셧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표현도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할리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현재 기가 베를린은 주말에는 쉰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표현해 보면 Thursday is a public holiday, 그러니까 금주 목요일 어제가 되겠죠. 어제가 독일의 또 공휴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연휴라는 거죠. 목요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금요일 하루 정도는 충분히 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그렇게 큰 기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원데이 셧다운이라고 뭔가 기가베를린에 문제가 있는 듯이 또 기사를 실었다라는 점을 일론 머스크가 불만을 삼은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휴무 기간을 갖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때 휴무 기간을 갖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러한 기간을 공장 메인터넌스에 활용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시덥지도 않은 뉴스 같은 것을 로이터가 문제 삼는 것 같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뿔이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테슬라와 관련된 잡음은 지속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그냥 가장 세계를 놀라게 할 제품을 지금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FSD 자율주행 기술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버전 12.3.6까지 나왔는데 12.4가 다음 주면 출시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했죠. 그리고 12.4가 Another Big Jump가 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까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2.4가 다시 한번 굉장한 성능을 입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 약세를 다시 한번 띄워놓고 껑충 뛰어오르는 주가가 나올 수 있겠죠.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대부분 하락입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 그러니까 상승할 땐 또 급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팔기도 어려운 주식인 것은 정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버전 12.4는 버전 13에 비견될 만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람이 탑승을 하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가 스마트 서먼,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태울 수도 있고요. 자동 주차 기능까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12.4부터는 인간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할 필요 없이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보택시의 원형을 갖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율주행 경쟁 회사들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이네요. 약 4년 전에 현대차 그룹은 미국 앱티브와 함께 자율주행 합작법인 이 모셔널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미국에서 우버리프트와 함께 아이오닉 5 기반 무인 로보택시 사업을 개시를 하기도 했던 현대차였습니다. 신문에 크게 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라이다 센서 기반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로보택시 상용화 시점을 2021년까지도 바라봤었는데 2026년으로 연기를 했고요. 연 적자 금액이 지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0.8조, 우리 돈 8천억까지 연간 적자액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출시 시점이 이번이 세 번째 연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직원들까지 해고에 나선 모셔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모셔널 뿐만이 아닙니다.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딴 사고로 운행이 취소돼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어요. GM도 중단을 하고 포드 역시 자율주행 구현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드는 2022년에 폭스바겐과 자율주행 합장사 아르고 AI를 폐업을 시키기도 했어요. 여기에다가 애플은 자율주행 전기차 연구를 맡았던 프로젝트 타이탄을 해산을 하기도 했죠. 이러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을 포기했던 애플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남들이 뒷걸음질 칠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올해 1분기 1빌리언 우리 돈 1조 한 3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AI 컴퓨팅 파워를 증대를 시켰고요. 올해만 10빌리언 이상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길, 자, 이렇게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으면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경쟁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비전 기반, 그러니까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엣지 케이스만 학습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업가입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또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와 FSD 기술 개발이 어렵다라는 것을 또 한번 반증을 해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두 사업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성공을 한 다음에 그 과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클 것입니다. 자, FSD 12가 나오면서 많은 마일스톤을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 북미의 180만 명 테슬라 오너들이 30일간 4월달 한 달간 FSD 무료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채택률이 나오진 않았어요. 4월달이 끝났으니까 5월달에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오너들이 FSD 사용을 채택을 했는지 구독을 했는지 그게 나올 수 있겠는데, 아직 채택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FSD가 3개월마다 10억 마일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요. FSD 12 전까지는 뭐 3년마다 10억 마일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데이터 확보 속도가 10분의 1로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 AI 컴퓨팅 파워도 증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빨라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버전 12.4부터는 스티어링 휠 넥 기능이 이제는 없어진다라고 해요. 이 넥이라는 게 뭐 잔소리하다, 뭐 성가시게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핸들에 손을 올려놓지 않으면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등이 자주 뜨기도 했는데요. 12.4,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죠. 이 버전부터는 아예 이렇게 넥, 그러니까 오너들을 성가시게 하는 넥이 없어진다라고 해요. 핸들을 잡을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 테슬라 요다님께서 의미심장한 문장 하나를 적어주셨는데, Neck delete is the father of steering wheel delete. 그러니까 이 넥이 없어진다라는 건, 자, 이제 핸들이 없어진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바로 로보택시의 원형이 정말 12.4부터 갖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그리고 테슬라의 컴퓨팅 파워가 전년 대비 6배나 증가한다라고 하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FSD 론칭과 관련해서 사장 승인을 이미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전기차에서 앞서가고 있는 북유럽, 뭐 스웨덴 역시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웨덴의 교통국장인가요? 아무튼 교통과 관련된 공무원이 독일에 가서 직접 FSD를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운전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테슬라가 앞서가는 가운데 경쟁자들은 뒤서가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 역시 자율주행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연구 중에 있었지만 이를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알고리즘이라는 건 뭔가 코딩 기반일 것 같아요. 이 레이더라든지 라이다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코딩에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도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엣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다 코딩화 시켜서 판단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상용화 전망이 불투명한 자율주행 대신 로봇 연구 역량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FSD 버전 12는 이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FSD 버전 12가 나오면서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FSD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이폰 이후 사용해본 제품 중 가장 놀랍다. FSD 버전 12는 마치 챗GPT 3.5 모멘트 같다. 최고의 칭찬이죠.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FSD를 체험해라. 뭔가 마법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인간 운전자 같다. 여기 보시면 아담 조나스도 있어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인데 FSD 버전 12.3을 매우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0초만 앉아 있었는데 난 전복당했다. FSD는 교통의 아이폰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들 뭐 석학분들입니다. 전직 아마존 로보틱스 바이스 프레지던트와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델 CEO, 주인 메일 개발자, 이렇게 AI 그리고 IT 산업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FSD 버전 11에 대해서 찬사를 이어오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버전 12.4가 나오면 아무래도 로보택시 원형 갖출 수 있다라고 했죠. Actually 스마트 서먼, 그리고 오토파크, 그리고 넥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핸들이 없어도 되고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는 차가 버전 12.4부터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8월 8일부터 로보택시를 언베일, 그러니까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12.4 버전이 8월 8일에 공개될 로보택시의 뭔가 리허설 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전 12.4에 대한 공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FSD도 몇 개월 후에 출시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이버트럭이 지금 FSD 기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사용이 좀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역시나 사이버트럭은 어느 정도 최대한 빨리 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FSD가 부재한 가운데 출시가 되었어요. 하지만 뭐 사이버트럭 FSD a few months away라고 일론 머스크가 표현하고 있으니까 연내에는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We must focus on FSD for the other 99% of the fleet. 그러니까 사이버트럭보다 현재 이미 도로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99%의 기존 테슬라 모델의 FSD에 포커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이버트럭이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이버트럭의 FSD도 곧 나올 수 있겠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 구간은 이성과 감성이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를 살 이유는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이 빨간색 선 EPS가 계속 하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주당 5불이었던 EPS가 현재는 거의 2.58불까지도 내려왔어요.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긴데, 자,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FSD와 관련된 호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중국 내 FSD 출시라든지 FSD의 채택률이 올라갔다라든지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 분위기가 반등을 할 수 있고요. EPS가 이렇게 하락했던 첫 시기가 2022년 말이었어요. 2022년 초부터 한 3월 달 정도였죠. 그때부터 연준에 고강도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금리 인상이 고점에 이름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도 떨어지고 테슬라 차량 가격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EPS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EPS의 하락 시점이 거의 정확히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 하락의 시작과도 비슷해요. 이때 보면 2022년 중순이나 말경부터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테슬라의 미국 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EPS 상승 시점과도 맞물릴 수 있겠는데요. 잭이라는 분께서 cars.com이라든지 cargroups.com과 같은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웹사이트의 가격을 좀 뒤져봤다라고 해요. 특히 모델 Y와 같은 경우는 지난 5주 동안 중고차 재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2000대에서 1400대로 감소를 했고 그리고 지난 1, 2주 동안 중고차 모델 Y의 평균 가격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가격의 반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FSD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의 중고차를 인수를 하게 되면 현재 바로 FSD를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월에 99불 주면은 중고차가 아니라 최신형 소프트웨어가 깔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FSD의 와이드 릴리즈가 중고차 가격을 상승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고차 가격의 상승은 테슬라의 EPS 상승과 지금 연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의 EPS 상승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FSD 호재와 함께 FSD가 날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PER 값이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반기 주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 투자를 뭐 2년 이상, 3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브라질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난길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수가 나면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요. 통신도 어려운 상황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구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지와 지인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1000개의 터미널을 무상으로 브라질 하늘에 띄워서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CEO의 임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